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오, 지금 딱 보니까 청소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딱 보니까 진공청소기가 보인다. 여러분, 진공청소기 하면 딱 떠올라야 돼. 그렇지. vacuum cleaner. 청소하고 있네요. vacuuming 하고 있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일단 A부터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자,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사물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한번 봐보셔야 돼요. 자, A부터 잘 듣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A.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다시 한번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자, A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의자들이 쌓여있다. 의자들이 쌓여있지 않아. 의자들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일단, 이색이라는 단어는 정말 파트 1에 잘 나오죠. 그렇죠. 요 아이가 명사로는 덤인데요. 동사일 때 뭐예요? 뭐뭇을 쌓다. 자, A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스테이라는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오케이. A 버리시고요. 한번 B번 들어보자. A sofa is positioned near the entrance. 자, B번이 뭐냐면, 자, 소파가 놓여있다. 입구 근처에, 전혀 아니죠. 소파가 보이지도 않고요. 입구 근처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C번 들어볼까요? C. The floor is being vacuumed. The floor is being vacuumed. 아, 역시 선생님이 아까 예상했던 답변 딱 나왔네요. 그렇죠. 자, C번 보시면,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우리 진공청소기는 vacuum cleaner.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vacuum이라는 동사도 가능하고요. 자, 기억할 거. 여러분, 비빙 PP가 들리면, 그렇지. 사람이 그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닥이 뭐다? 그렇지. 진공청소기로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해서 정답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C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답이 딱 들려서 오답이 안 들려도 풀 수는 있었어, 여러분. 그죠? D번. A desk is being removed from the room. A desk is being removed from the room. D번 보니까요. 자, 책상이 제거되고 있다. 방에서.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비빙 PP가 나오면 뭐라고요? 사람이 그 행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진행 수동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니, 사람이 지금 방에서 책상을 대고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리무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이제 C번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만 C를 찍고 가면 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그러면 다른 달에 이런 청소 관련 어휘를 또 몇 개 찍어줄게. 이번 시험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바닥을 쓰는 거는 뭐라고 도입에 나오길 파트 1에 정말 빈출 어휘들 많아. 그것들 내가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쓸다는 뭐다? 그렇지. sweeping 하고 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걸레질 하다가 뭘까요? 그렇지. mopping. 뭐라고요? mopping.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자, 비빙 PP가 들려가지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번에는요. 자, 2번 문제 풀면서 또 한번 봐보자. 자,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파트 1은 왜 틀린다고? 어휘를 많이 빵빵하게 암기를 해도 사진을 미리 보지 못하면 놓칠 수가 있다 했었죠. 자, 근데 그래도 앞쪽 문제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문제는 딱 보인다. 이거 딱 보니까요. 진찰을 하는 모습이네. 그냥 나는 답이 예상이 되긴 해. 자, 토익에 나오는 표현이 정해져 있어. 빈출 문장도 있거든. 파트 1에. 원래요. 이제 이렇게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이 나오면 원래 나오는 표현이 있다. 뭐지? Examine the patient. 다시 한번 뭐라고요? examine the patient 정도가 나는 바로 떠오르긴 하는데 자, 한번 A부터 들어볼게요. 정말 그렇게 답으로 나오는지 A번 들어볼게요. The man is getting an injection. 다시요. The A번. man is getting an injection. 자, 와우, 학생들이요. 자, 우리 injection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혹시 모르는 단어 떴어. 그러면 남겨야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get an injection이 뭐냐면 주사를 맞다요. 이 단어, 이 표현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이 이 표현 몰라서 틀린 경우 있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주사를 맞다. 오케이? 주사를 맞다. 혹시 근데 만약에 인젝션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이 단어는. 그러면 일단 남겨두세요. 남겨두고 B번을 들어보겠습니다. B번. The man is leaning on the table. The man is leaning on the table. 자, 보시면요. 테이블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쵸? 버리세요. 자, 우리 lean on이라던가 뭐 lean against 기대다.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니잖아. 남자가 테이블에 버리시고요. 그리고 파트 1에서 여러분 기대다 요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C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 The woman is holding an electrical cable. 그렇지. 자, 보세요. The woman is holding an electrical cable.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사 듣고 바로 찍지 말라고. 어떤 분은 뭘 잡고 있는 거 이거 찍으시면 안 되고요. 자, 뒤에 끝까지 목적어, 대상까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전선 케이블, 전선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잡고 있다 해서 홀드 바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번 우리 D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 한번 들어볼게요. D. The man is being examined. The man is being examined.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좋다. 남자가 지금 뭐다? 비빙 피피.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동작, 그죠? 그래서 남자가 뭐다? 근데 비빙 피피니까, 이그제민 당하고 있다구나, 그치? 그래서 비빙 피피가 나오면 현재 진행 수동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해서 남자가 지금 뭐다? 그치? 의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the man is being examined. 이게 정답이었는데, 근데 이거 표현 말고 환자를 진찰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examine the patient까지 꼭 챙겨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번에요. 우리 3번. 아, 이제 3번부터 금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쵸? 3번 봐봐. 그냥 느낌만 봐도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일단은, 아까는 그래도 사람 중심이어서 그나마 좀 괜찮게 느껴졌어. 난이도가. 그죠? 근데 이거는 뭐야? 산도 보이고, 뭐, 천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어떤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네.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모자를 또 쓰고 있고 이런 그림인데, 자, 일단은 선생님은요, 요게 딱 보여? 아, 이걸 뭐라 그래요? 천이네, 천. 뭐요? fabric. 또는요, material. 우리 LC, 또 RC에서 이렇게 RC 독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의어 많이 알아야 돼요. 천 같은 것도 보이고요.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구나. 쓰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be wearing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이 보이냐, mountain 정도가 보이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 얘기했던 꿀팁이 뭐였어? A부터 잘 느꼈었잖아. A 들어볼까요? A. People are shopping for fabric. People are shopping for fabric. 아, 사람들이 뭐라고? 쇼핑을 하고 있다. 선생님, 저 영어 왕초보예요. 괜찮아, 괜찮아. people 없으니까 버리고요. 쇼핑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fabric을 몰라도 일단은 쇼핑하고 있지 않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요. B번을 한번 들어볼까요? B번. B. A vendor is arranging items in the display case. A vendor is arranging items in the display case. 그렇지. 이것도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이 앞부분이 조금 이제 안 들리는 게 있어도 진열장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냥 버리면 되겠네. 자, 상인요. 물건을 이렇게 어레인지 비열을 하고 있대요. 그런 거 아닌데 지금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진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은 조금 잘 안 들려도 풀 수 있는 문제 꽤 있어, 여러분. 없는 명사. 이 정도 디스플레이 케이스는 들을 수 있어야지. 그치? 이번에는요. 자, C번을 한번 들어볼까요? C. C번. Some fabric is displayed outside. Some fabric is displayed outside. 아,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이 가끔 정말 선생님 요령 같은 거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요령으로 많이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원래 토익시험에 물건이 놓여있을 때 디스플레이는 정말 답이 잘 돼. 자, C번이 뭐냐면, 패브릭이 뭐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답이야. 그죠? 자, be displayed. 정답인데, 자, 원래 디스플레이 들리면 답이 잘 돼요. 자, 정답이 딱 떠서 괜찮네. 자, 우리 한번 D번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D번 들어볼게요. D번. Some fabric is being measured. Some fabric is being measured. 자, 보세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동사 중심으로 잘 듣기라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은요, 이 measure라는 동사가 뭔가를 측정하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모습 아니니까 그냥 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easure라는 동사를. 그치?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 이 measure를 몰라도요. 일단 잘 생각해봐. 패브릭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 천이라는 거. 근데 비빙 피피가 들리면 뭐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뭐다? 천을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터치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사람이 이 천을 뭔가 만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비빙 피피가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다? 우리 쉽게 C로 가고요. 헷갈릴 땐 어쩔 수 없어. 아예 디스플레이는 들리면 답이 잘 돼. 뭐 이렇게 가야지 뭐.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있어. 자, be displayed도 되지만요. 만약에 이것이 being displayed라고 되어 있으면 어쩌지? 이래. 어쩌지? 이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디스플레이는요. 사람이 없어도 비빙 PP가 가능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자, 디스플레이는 여기서는 여러분이 BPP로 나오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비빙 PP로 나오면 학생이 이걸 버려버려. 왜? 아니 사람이 뭔가를 진열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니까,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요, 디스플레이는 사람이 없어도 비빙 PP가 가능해.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근데 암기가 아니라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 한국말도 그러지 않아? 지금 그림 전시 중이에요. 전시 중? 그러면 뭐예요? 전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죠. 한국말도 똑같아. 영어도요. 물건이 전시 중?
뭔가 진행 같잖아?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인트는 사람이 없어도 디스플레이는 비빙 PP가 가능하다. 근데 하나 더 좋은 건 뭔지 알아? 요령으로 그냥 디스플레이가 비빙 PP로 쓰였든 그냥 BPP로 쓰였든 간에 원래 디스플레이는 답이 잘 돼요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그냥 하나 더 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 자, 초등학생들이요. 토익 초보자 선생님 수업 꼭 들어야 돼. 토익 초보자들이 선생님 저는요 비웨어링하고 비프링 오늘 막 이제 선생님들이 뭐 토익 학원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간에 인강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알려줘도 자꾸 까먹어요. 이런 학생 진짜 많더라. 근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 절대 안 헷갈려. 자, 비웨어링은요 입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어. 그 다음에요, 비프링어는 입는 동작인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가끔 실수해. 가끔 헷갈려. 암기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짧은 거 있죠? 자, 단어가 짧잖아. 비웨어링은 입고 있는 상태고요. 단어가 길어지면 생각해봐. put on이지. 몸에다가 뭐다? put on 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그렇지. 이건 동작이 되는 거야. 입는 동작. 그렇죠? 이거 두 개 구별되시고요. 물론 토익은 뭐다? 사람이 옷을 입는 그런 동작보다는 그렇지. be wearing을 많이 내긴 하지. 오케이? 이 정도 갈까요? 자, 이번엔 여러분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 그림 볼게요. 4번 그림 보니까 일단은 선생님 아까 사진 미리 보기 강조했었다. 자, 사진 미리 봤어. 보니까 카트도 보이고요. 차가 보이네, 차.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넣는 모습인데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동사 뭐가 떠오른지 아세요? 그렇지. 어디에 짐을 싣다가 뭐예요? 그렇죠. 로드고요. 그 다음에 짐을 내리다. 너무 좋아해. unload.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 표현이 꼭 나올 것 같대. 자, 그럼 일단은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 They are placing groceries in the cart. 자, A번 들어볼게요. They are placing groceries in the cart. 자, 플레이스는 놓다라는 거 여러분 기본으로 알아야지. 그죠? 풋이에요, 풋. 근데 여러분 너무 다행이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 정도 이 단어는 알아야지. 식료품을 지금 넣고 있대. 근데 지금 식료품으로 보이는 게 있어, 없어? 절대 상상하면 안 돼. 파토는 가장 객관적인 답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파토 뭐라고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꿀팁이 뭐였어요? 없는 명사 들리면 버려. 동사 들리면 버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 식료품이 어딨냐고요? 상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안에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 안 된다니까. 버리셔야 돼요. 없는 명사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B번 들어볼까요? They are unloading a shopping cart. They are unloading a shopping cart. 선생님 얘기했던 거네. 자, 보자. 이거 필수로 딱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 딱 듣고. 보세요. 지금 쇼핑카트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다. 물건을 내리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답도 되게 심플한데요? 선생님은 정답 B번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혹시 B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일단 어쩔 수 없지 뭐. C하고 D를 열심히 들어야지 뭐. 자, C 한번 들어볼까요? C. They are exiting the shopping mall. They are exiting the shopping mall. 자, C번 보세요. C번. 이거 어려울 수 있나? 이 동사가 안 들려. 괜찮아. 봐봐. 쇼핑몰을 뭐 하는 거래. 여러분 지금 뭔가 쇼핑몰에서 뭘 하는 것 같지 않잖아. 다행이다. 이 명사가 이 사진과 뭔가 관련 없어 보이죠? 바로 버리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오답이라서 쉽게 맞췄는데 요 단어 있죠? 이 단어 봐봐. 너무 중요해. 자, 지금 답만 찍고 가면 이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기출렁이 내가 다 찝어드린다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정말 도움 되실 거야. 이거 보고 시험장 가보라니까 정말 듣길 잘했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자, 이 단어가요. 명사일 때 뭡니까? 그렇죠. 출구. 그죠? 그 다음에 동사일 때 뭐다? 어디서 나가다 뭐 이런 의미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 발음 두 가지 써볼게요. 첫 번째 발음은요. exit. 두 번째 발음은요. exit. 뭐라고요? exit. 다시 한번. 발음 두 가지야. 뭐라고? exit, exit. exit. 둘 다 원어민이 다 이 발음을 둘 다 이용하거든요. 우리 지하철 타면 뭐라 그러지? The exit door is on your right. 뭐라고요? The exit door is on your right.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출구 말고 동사도 가능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They are exiting the shopping mall. 들었어요? 근데요, t가 I랑 이제 연음이 되면서 영국 호주 발음은 그러잖아. 미팅 안 하고 미팅 하는 것처럼. 자, 오답도 챙깁니다. 발음. They are exiting the. They are exiting the. They are exiting. 들었어요?
They are exiting the shopping mall. 그렇지. exiting 들었어요, 여러분? 요거. 오케이? 그래서 연음되면서 팅팅팅 이렇게 발음됐던 거야. Anyway, 이 동사 발음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괜찮아. 쇼핑몰에서 뭐 하는 거, 쇼핑몰을 뭐 한다. 이건 절대 아니지, 동사가. 그죠? 그래서 오답으로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 다음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음 보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y are getting into a vehicle. They are getting into a vehicle. 자, 동사가 와, 이거 너무 쉽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영어가 자신이 없어도 그죠? 못한다 그러면 안 돼? 기분 나쁘잖아? 그지? 자, vehicle이 뭐예요? 차량. 아니, 차량 정도는 알아야지. 자동차를 vehicle이라고 하잖아. 아니, 차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절대 아니지. getting into a vehicle.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정답 뭐였었다? B번인데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너무 빈출 동사야. 어디에 짐을 싣다가 뭐라고? loading 한다. 어디서 짐을 내리고 꺼내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unloading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이번엔요. 우리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을 딱 보자. 어머나, 이것도 진짜 더 어려 보인다. 아까 거보다. 어떡해. 그죠? 그지? 사람 중심의 사진이 쉬운데 사람이 없을 때 되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사람 숨어 있어. 사실은. 그죠? 자, 이때 이 차를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단어 알면 정말 좋아. 파트 1에서 여러분, 트랙터.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트랙터고요. 자, 일단은 사진을 미리 보라 그랬어요. 나무도 보이고요. 요거 뭐라 그러지? 통나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로그라 그래. 요 정도 어휘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일단은 A부터 들어볼까요? A. Lumber is being cut into pieces. Lumber is being cut into pieces. 자, 여러분, 다행이다. 그렇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동사가 틀리면 그냥 버려. 동사 중심으로 잘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럼버를 모를 수도 있어. 우리 통나무를요, 그냥 럼버라고 해도 돼요. 근데, 자, 여러분이 러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통나무 알아, 몰라? 몰랐으면 지금 암기하면 돼요. 근데 요 동요거든? 근데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말했지. 동사 틀면 그냥 버리라고. 자, 뭔가 잘리고 있는 모습 아니니까 그냥 버리면 돼요. 오케이. 다행이다. 자, 그러면 이번엔요, B번 들으면서 한번 속어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B 들어볼까요? Logs are being transported. Logs are being transported. 그렇지. 자, 어때요? 내가 얘기했던 통나무가 비빙 피피. 뭐 되어지고 있다? 트랜스포리드, 운반되어지고 있다. 너무 괜찮은데요? 남기면 되겠다. 오케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일단 C번 가자. C. A wooden fence is being built. A wooden fence is being built. 자, 여러분이 절대 A는 아닌 거 알았어? B가 조금 애매해서 점으로 남겼어. 여러분, 점으로 하셔도 돼요. 뭐 세모가 의미가 없어. 어차피. 그죠? 왜냐면 절대 아닌 거 버리고 점이든 세모든 그게 답인 거야. 그지? 자, 이번에는요. 자, C를 한번 들어봤는데 C가 뭐라 그랬어요? C가 다시 한번. C. A wooden fence is being built. 그렇지. B가 혹시 헷갈렸다 하더라도 봐봐. 동사 중심으로 잘 듣기 기억하세요? 그렇지. 뭐가 비빙피피 지어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죠? 자, 펜스가 뭐죠? 펜스가 담장이거든. 근데 펜스 혹시 모른다고 해도 동사가 틀리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속어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번엔요. D를 한번 들어볼게요. D번. D. A truck has been parked on the rocky area. A truck has been parked on the rocky area. 자, 혹시 나는 걱정이 돼. 여러분 혹시 D를 골랐으면 어떡해? 자, D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트럭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그렇지, 트랙터. 아니면 또는 vehicle 정도는 가능해요. vehicle. 하지만 이건 트럭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봐봐. 끝까지 잘 들어봐봐. rocky area. rocky가 뭐야? 우리 rock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바위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명사 뒤에 이제 y가 붙어서 바위가 많은 이런 건데 바위가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바위 같은 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앞부분 때문에 조금 여가 끌렸다 할지라도 뒷부분 끝까지 들어서 rocky라고 듣는 순간 rock, 바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 최대한 속어법 이용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어차피 파트 1이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거든. 지금 현 토익에서는. 오케이. 자,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을 위해서 파트 1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수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딱 시험 보러 가면 정말 든든해. 그죠?
안녕하세요. 토익의 핵심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강의죠. 이은영 토익의 이은영입니다. 자, 우리 저번 영상에서요. 파트 2 질문 키워드 잘 잡기 연습했었는데 여러분 영상 다 보셨어요? 그거 안 봤어도 괜찮아. 지금 영상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파트 2는 자 질문을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고요. 자, 두 번째 뭐다? 그렇지. A부터 잘 들면서 소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추가 문제 풀면서요. 추가적인 핵심 전략 같은 거 정리해드리니까요. 강의 영상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11번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 푸는 방식 봅니다. 가겠습니다. When did our team last get a safety inspection? When did our team last get a safety inspection? 자, when 들으셨어요? 그렇죠. 자, 질문이 뭐냐면 언제 우리 팀이 그죠? 안전 검사를 했냐? 일단 시제는 뭐예요? 그렇지, 과거죠. 자, 기억하세요. 자, 의문사 의문이 뜨면 첫 번째 뭐다? 그렇지. 의문사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다? 모른다 답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자, 한번 A부터 들어보겠습니다. Yes, it was inspected yesterday. Yes, it was inspected yesterday. 자, 우리 의문사 의문문 yes, no 무조건 버리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토익 시험에 의문사 의문이 뜨면 yes, no가 꼭 하나씩 끼어 있다. 그러면 바로 버리시면 돼요. 자, 소거법 잘 이용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B 한번 들어볼게요. B. The inspection won't last long. The inspection won't last long. 여러분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언제 검사했냐? 과거로 물었거든요. 지금 시점이 나오거나 모른다 제일 좋아한다 그랬었는데 검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말이 안 되죠. 자, 질문에 뭐다? 그렇지. 지금 inspection이라던가 뭐 last를 이용한 건데 이때 last는 뭡니까? 그렇지. 동사지. 그죠? 여러분 이해서 푸셔야 돼요. 지금 들린 단어 찍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해석했을 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발음을 들어보면요. 우리 will not의 축약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The inspection won't last long. 그렇지. 여러분 우리 한국 학생들이 보통요 will not의 축약 발음 요게 좀 잘 안 들리시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많이 듣고 이제 따라도 해보면 참 좋은데요. 우리 영어 회화에서요 나 그거 할 거야 뭐라 그래요? I'll do it. 그렇지. 근데 그거 안 할 거야 뭐라 그래요? I won't do it. 다시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I won't do it. I won't do it. 그래서 이 will not의 축약 발음이 안 들리면 여러분 또 시험 볼 때요. 이게 안 들려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A하고 B가 절대 아니면 C로 가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자 C를 또 못 찍은 이유가 있었어. 자,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풀고 있냐면 요즘 파트 2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 어떤 식으로 낸지 한번 보고 있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C. When you were away on vacation. When you were away on vacation. 자, 보세요. 자, 초보자분들이 지금 A는 절대 아닌 거 알아요. 그쵸? 근데 B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이 부분이 will not의 축약 발음이 좀 안 들리거나 뭔가 조금 애매한 거야. 그지? 근데 딱 C를 들었는데 아니 when이라고 했는데 또 when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뭐지? 이상한데 이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B를 찍어서 굉장히 많이 틀린 거야. 자, 정답 뭐였냐면 C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선생님 when으로 물었는데 when으로 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 말 되면 정답이야. 이게 실제 나왔던 시험에 그대로 표현이에요. 그대로는 아니고 좀 변형했지 당연히. 시험에 자 실제로 when이라고 땄는데요. when이라고 답했는데 왜 가능할 수 있냐면 제가 when이라고 물었을 때마다 시점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시점 표현이야. 시간의 부사절을 이용해서 보세요. 언제 검사 마지막으로 했냐 이러니까 뭐라고요? 너가 휴가 중이었을 때 말 되잖아. 그렇지. 질문의 when은 의문사 when이고요. 대답의 when은 뭐다? 그렇지. 시간의 부사절로 말이 되니까 의미가 통하면 정답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요령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좀 최대한 이해해서 푸는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 파트 2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죠?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답을 내나 이런 날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질문이 where였어? 나 지금 강남역인데 차 어디다 주차해야 돼? 질문이 where로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보통 뭐다? 장소 표현 나오거나 아니면 모른다 뭐 요 정도를 기대했는데 정답 뭐 있는지 아세요? 정답이 where로 물었는데 Do you know where 국민뱅크 is? 다시 한번 Do you know where 국민뱅크 is? 물론 원문은 국민뱅크는 아니야. 그죠? 자, 똑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where로 물었는데 실제 정답이 where였어. 많은 초보자분들이 선생님이 들린 단어 찍지 말래. 너무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요. 최대한 이해해서 푼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죠? 헷갈릴 때 요령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ere로 물었는데 where로 답한 적도 있었던 것처럼 요즘 토익이요. 너무 여러분 난이도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훈련을 저랑 많이 할 거거든요. 일단 키워드 잘 잡는 연습하시고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었다? 자, C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번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12. Do you know who's appearing in our next running shoes commercial?
Do you know who's appearing in our next running shoes commercial? 자, 들었어요, 여러분? 자, 질문 키워드 잘 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문제 유형은 뭐예요? 그렇죠. 중간에 의문사가 끈 간접 의문문은 유형인 건데, 자, 키워드는 뭐다? 그렇지. 이 중간에 who를 잡아야 돼. 그죠?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o? 중간에 이 의문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또 메모하시거나. 자, 누가 다음 뭐다? 운동화 그 커머셜. 광고에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Do you know 이쪽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누가 어피어하냐? 광고. 그죠? 신발 광고죠. 자, 그러면 일단 키워드는 who인데요. 자, 그러면 뭐 사람이 나오거나 또는 모른다 답변 좋아하는데 A 들어볼까요? The commercial will be aired next month. A부터 잘 듣기. The commercial will be aired next month.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광고가 다음 달에 방송될 거야. 전혀 아닌 거 알겠죠? 그래서 질문에 쓰인 어휘를 반복해서 조금 혼란스럽게 한 건데 일단 의미가 통하지 않으니까 버리시고요. 자, B번. I'll get you a pair that fits. I'll get you a pair that fits. 자, 보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한테 자 맞는 페어를 갖다 줄게. 전혀 아니야. 지금 운동화 나오니까 뭐 한 켤레 어떤 한 쌍이라는 페어를 쓴 것 같아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이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죠. 대신어 위치고요. 너에게 맞는 신발 갖다 줄게. 절대 찍을 수 없는 거야. 왜? who를 들으신 분은 핵심 키워드를 그래서 여러분 질문 키워드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A하고 B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의 C를 찍을 수가 있는데 또 C가요. 그렇지. 직접적인 답이 나와서 쉬웠습니다. A world-renowned baseball player. 자, C 들어볼게요. A world-renowned baseball player. 그렇지.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A, B를 잘 못 들어도 답이 쉽게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그렇지. C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우리 간접 의문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Number 13. Do you know what should be included in my grant proposal? 자, 우리 간접 의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Number 13. 13번. Do you know what should be included in my grant proposal?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중간에 의문사가 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을 중간에 낀 이 의문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뭐가 포함되어져야 되냐? 프로포절에, 제안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잖아. 시험 유형 원리 선생님이 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의문사 what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포함되어져야 되냐 이랬으니까 what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렇지. 모른다 답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그러면 A부터 잘 듣기 절대 잊지 마시고. A. No, I haven't finished any yet. No, I haven't finished any yet. 자, 절대 아니야. 왜냐면 아니 너 아냐 이랬더니만 나 몰라 이런 다음에 나 어떤 것도 끝마치지 못했어. 봐봐.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냐 이랬는데 어느 것도 끝내지 못했어.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보기 들어볼까요? B. 2번. I know Ken's written a lot of them. 자. I know Ken's written a lot of them. 자, 봅시다. 자, B번을 보니까 그렇지. 나는 내가 알기로 켄이 그것들 많이 써봤대. 이때 켄이 뭐예요? 또 어떤 학생은 또 켄이 뭐지? 이러면 안 돼. 그죠? 사람 이름이지. 뒤에 written 써봤다. 이때 켄즈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켄하고 사람 이름이에요. 켄하고 has가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켄이 그것들 많이 써봤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뭐가 포함되어져야 돼 이랬는데 뭘 써봤다. 주어가 뭘 써봤다 이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걸 버리신 분이 많으신데요. 자, 이게 바로 뭔지 알아? 켄이 써봤으니까 켄한테 물어봐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들어봤어. 그죠? 파트 2에서 다른 제3자에게 물어봐. 제3자가 알고 있어. 답이 잘 돼.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기본적으로요. 모른다 답변을 굉장히 파트 2에서 많이 냈는데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우회적으로. 그래서 켄이 그것들 많이 써봤으니까 켄한테 물어봐 이 소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B를 못 알아들었어? 그럼 일단은 C로 한번 가보자. 속어법 최대한 이용해 볼게요. 자, C번 들어볼까요? C. Because I left the office early. Because I left the office early.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너무 다행이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어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딱 B 듣자마자 켄이 그것들 많이 써봤으니까 켄한테 물어봐 라고 해서 그냥 나는 딱 바로 답이거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갑자기. 그죠? 그러면 자, C를
잘 들어야겠죠? 네시가 뭐라 그랬어? 너무 다행인 게 because는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Y랑 어울리기 때문에 버리고 나니까 A 절대 아닌 거 확실히 알았고, 자, B는 애매하니까 남겼잖아. 그죠? 점으로 남기셔도 돼요. 여러분 굳이 뭐 세모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표시가 뭔지 알아? 답이 될 수 있다. 애매하다가 점의 표시야. 여러분 보통 그렇게 표시하지 않으세요? 그죠? 표시할 때 A 절대 아니야 버리시고요. B 애매하거나 못 들었어. 점으로 남기시고요. 자, C 절대 아니야? 그러면 점으로 가는 거야. B번으로. 이렇게 소거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1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 어때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딱 찍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라고 했었죠. 14번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14. 14번. Internet access to the store's website has been restored, hasn't it?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nternet access to the store's website has been restored, hasn't it? 자, 봅시다. 14번 볼까요? 자, 이렇게 길잖아. 그러면 또 초보 학생들 또 머리가 너무 아파? 아니야.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 자, 인터넷 액세스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야? 질문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 그렇지. restored. 복구됐냐고. 자, 인터넷 액세스가 복구됐냐 이거야. 자, 그렇지 아니는 그렇지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꼬림을 붙는 거 우리가 이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렇지 아니는 그렇지로 이해하면 돼. 영어는요. 어떤 식으로 묻든 답이 똑같다. 예를 들면 You like coffee, don't you? 이렇게 묻든 You don't like coffee? Do you? 이렇게 묻든요. 좋아하면 yes고요. 아니면 no고요. 또 yes, no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그렇지. restore 됐죠? 그렇지. 복구됐죠? 이렇게 물었어요. 복구됐으면 yes고 아니면 no인데요. yes, no가 생략될 수도 있지. 당연히. 그죠? 자, A부터 잘 듣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애매하다 점으로 남기세요. 오케이? 답이 될 수 있다도 점으로 남기시고요. A. I think they are still having issues. I think they are still having issues. 자, 뭐라고 했냐면 들어볼까? 그렇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자, 어떤 분이 선생님 데이가 왜 나와 갑자기 지금 질문에 복수명사 없는데 이래. 아니 여기 또 보이세요? 영어는요 장소를요 데이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죠? 그래서 회사, 부서, 가게, 식당 데이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까 질문 키워드 뭐였어? restore 복구됐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정답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말은 결국 뭐다? 문제가 뭐다? 복구됐냐 이러니까 복구 안 된 것 같다는 뜻이구만. 자, 정답은 일단 선생님은 A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A가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뭔가 확신이 안 서? 그러면 일단 남기고요. B 들어볼게요. B. I don't like that store either. I don't like that store either. 자, 뭐라고 했냐면 아니 restore 됐냐 이 질문의 키워드를 기억을 하라니까. 한국말 여러분 복구됐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나? 자, 그런데 B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역시 그 가게 싫어. 전혀 관계가 없어. 그죠?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지. 가게 싫어 이건 들리지 우리가. 근데 뒤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래. 이거 여러분 영국 발음으로 either를 either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리더는 뭐라고 발음해요? 그렇죠. neither라고 하고요. 자, 영국 발음 director를 뭐라고 발음합니까? director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부정문 끝에 쓰여서 뭐예요? 또한 역시. 우리 그러면 부정문의 역시는 우리 either, 영국 발음 either인데요. 그럼 긍정문의 역시는 뭐죠? 그렇지, to지. I like it too. 이럴 때 쓰는 건데 어쨌든 B는 절대 여러분 이 앞부분 자체가 내용이 안 맞으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는요. 우리 C 한번 들어볼까요? C. We already sold all of them. We already sold all of them. 아니 지금 질문이 뭐라고? 그죠? restore 복구됐냐 물었는데 뭐라고요? C번이 우리 이미 그것들 팔았어. 여러분 영어 뭐 듣기가 좀 잘 안 돼도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 그죠? 아니 복구됐냐 물었는데 팔았대 모든 걸. 이건 절대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 B하고 C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자, B하고 C가 절대 아니면 A로 자신 있게 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난 A가 조금 뭔가 불안했어. 아니 갑자기 D가 왜 나오지? 이게 바로 가게를 받는 거라니까. 자, 그럼 불확실했으면 제가 점으로 남기라고 했었어요. B하고 C가 절대 아니면 A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철저하게 소구법으로 풀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죠? 자, 우리 이번엔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15. Was it Pedro or Maggie who reviewed the sales report? Was it Pedro or Maggie who reviewed the sales report? 자, 이거 무슨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었네요.
자, 오어가 들리는 선택 의문문이죠.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뭐겠어요? 오어 앞뒤, 그죠? 오어 앞뒤 A와 B의 핵심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보고서 검토한 게 페드로야 맥이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뭘로 잡으셔야 돼요? 그죠? 한국말로 페드로 쓰면 돼. 페드로 핵심 키워드 적는 분들. 자, 맥이냐 뭐 페드로냐 해서 요게 앞뒤로 사람 이름 이제 간단히 메모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요, 사실 딱 질문 뜨면요, 예상 답안이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능성 뭐야? 그렇지. 페드로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다? 맥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요, 아니면 제3절 언급하는 거야. 예를 들면 Actually, it was Michael. Actually, it was Michael.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그렇지. 모른다 답변. 뭐라고요? 모른다 답변.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뭐 역질문으로 대목이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온지 한번 들어볼까요? A. A. I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today. I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today. 자, 뭐라고 했어요? 와, 자, 보자. 자, 나 막 휴가에서 오늘 막 돌아왔어요. 선생님은 듣자마자 이거 답이다? 왜냐면 토익 시험 문제 이렇게 선생님이 자 보잖아.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어.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하거든요. 토익 시험에 뭐 물어봤을 때 휴가 중이야 아니면 누가 휴가에서 막 돌아왔어 이러면 답이 정말 잘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뭐 보게 뭐 출입해서 막 돌아왔어 베이케이션 중이야 이런 거 나오면 답이 정말 잘 되는데 왜 이게 답이 된 줄 아세요?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듣자마자 답이야. 내가 막 휴가에서 막 돌아왔어요. 초보자분들은 뭐래요? 아니 갑자기 휴가가 왜 나와? 생뚱맞은 걸 버리는 거야. 이해해서 안 풀고 자꾸 느낌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느낌 잘 안 통해요. 자, 휴가에서 막 돌았다는 건 뭐다? 모른다라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파트 2에 모른다 답변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다? 나 막 휴가에서 막 돌아와서 이 말은 모른다는 뜻인데, 초보자분들 지금 막 토익 공부 막 시작하신 분들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일단 남기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한번 소거법을 이용해서 한번 그 다음 보기 한번 들어보겠어요. B. The view from my office is great. The view from my office is great. 자, 들어봅시다. 자, B번은 뭐예요? B번? 내 사무실의 전망이 너무 좋아. 전망이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헷갈리시면요. 리뷰가 보이시죠? 아, 리뷰 들었죠? 그렇죠. view해서 유사 발음 함정. 유사 발음은요. 95% 이상 오답이 된다. 오케이. 100% 아니야. 100%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유사 발음이 답이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5% 냅니다. 헷갈릴 때 유사 발음은 오답이 잘 된다. 그렇게 이용하시고요. 자, 그래서 B번 말이 안 되니까 오답인데 잘 안 들리시는 분은 그래 비슷한 발음 그래 버리자 일단. 오케이 버려보겠어요. A를 혹시 이해 못하신 분들 자 C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C번 들어볼까요? 자 C번 C. Sales figures for the next quarter. Sales figures for the next quarter. 우리 영국 발음 어렵네. 그죠?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C가요. 명사 표현인 건 들으셨죠? 판매 수치. 그죠? 이 뒷부분이 뭐 중요하진 않아. 이 앞부분에 뭐라서 분명히 명사 표현이었지. 이건 아니야. 아니 페드로야 맥이야? 검토한 거 보고서 검토한 거 이랬는데 판매 수치. 판매 수치. 이건 절대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 A가 갑자기 뭐 휴가 나와서 뭔가 생뚱맞게 느껴져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B하고 C가 절대 아니면 A로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노트에다가 뭐라고요? 이런 질문과 답을 노트에 메모하라고. 다 쓸 필요 없고 포인트만 쓰시면 돼요. 그죠? 간단하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한국말 써도 좋고 영어로 써도 됩니다. 나만 알아보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Number 16. 16번.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ke a look at this revised proposal. 다시 한번.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take a look at this revised proposal. 자, 이번 시험 문제 유형은 뭐냐면 토익 시험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평서문 굉장히 좋아하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주어, 동사, 주어로 시작했으면 이건 평서문인 거야. 나 궁금해. 네가 이 수정된 제안서를 봐줄 수 있을지 궁금해. 자, 핵심 키워드 뭐야? Look at. 뭐라고요? look at이 중요해. 봐줄 수 있을까? 한국말로 봐줄 수 있을까? 아니면 영어로 look at 해도 되고요. 자,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야. 봐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상대방의 반응은 아니 난 알겠는데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나 못 봐줄 것 같아 시간이 안 돼서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A부터 잘 듣깁니다. 속어법 철저하게 A 들어볼게요. A. Yes, it looks good on you. Yes, it looks good on you.
자, A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그게 너한테 어울린대. 이건 아니잖아, 그지? 아니, 제안서 look at 해줄 수 있냐 그랬는데 너한테 어울려. 이건 절대 아니죠. 그냥 질문에 쓰인 어휘를 한번 반복해 본 거야, 그냥. 그죠? 자, 이런 거 끌린다고 찍으시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의미로 푸는 연습하세요. 자, B번 들어보겠습니다. B. Yes, he proposed to me. Yes, he proposed to me. 아,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렇지. 자, 보세요. 아니, 질문에 남자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이 이 시를 듣는 순간 그냥 버리면 돼. 그죠? 완벽하게 못 들어도 풀 수 있어. 답이 굉장히 어려워도 풀 수 있는 게 많다니까. 속어법 이용하면. 오케이. 지금 점수 빨리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령이라도 써야지. 그지? 근데 이건 요령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야. 질문에 남자가 없는데 갑자기 희가 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자, 그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대. 그리고 프로포즈 투 사람이 나오면 누구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럼 남은 거 선생님은 C를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C번 한번 들어볼까요? C. Sorry, I'm not available right now. Sorry, I'm not available right now. 자, 결국은 답이 C네. 나는 뭐 A, B 아니니까 그냥 C 찍을 건데 들어봐도 너무 좋다. 그죠? 자,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사람한테도 available 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시간 안 돼. 이 말은 뭐다? 그치? 부정적인 반응인 거지. 나 너 요청 못 들어줘. 나 시간 안 되는데? 만약 내가 이걸 수락을 한 거야. 봐줄 수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I'm available in 10 minutes. 이렇게 얘기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16번 보셨고요. 17번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17. Which room do you think Kumar is staying in at the hotel? Which room do you think Kumar is staying in at the hotel? 그렇죠. 질문이 의문사 의문이었어. 의문사 의문.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의문사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된다. 의문사 놓치면 못 풀어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 which room이고요. 또는 여러분 한국말로 바로 해석해서 어느 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쿠마가 어느 방에 머무냐 호텔에서.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 뭐예요? 그렇죠. 직접적인 답으로서 방 이름이 나오거나 방 번호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요즘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지. 직접적인 답은 좀 앞쪽에 배치하죠. 뒤쪽으로 갈수록 우회적인 답, 모른다 답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부터 잘 듣게요. A. I'll stay for another night. I'll stay for another night. 자, 쿠마가 어떤 방에 머무냐 그랬는데 나 하룻밤 더 머물 거야. 이건 절대 아니죠. 그죠? 자,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고 B번 들어보겠어요. 자,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답이구나. 모른다 답변이구나. B. Let's call the front desk. Let's call the front desk. 그렇지. 아니, 선생님 이게 왜 모른다야? 아니, 당연히 모른다지. 보세요. 여러분은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I don't know, I have no idea, I'm not sure 이것만 떠올리면 안 돼요. 프론트 데스크 한번 전화해보자. 이게 바로 모른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즘 파트 2에요. 모른다인데 요 모른다의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또는요. 어떻게 얘기해도 돼요? Let's ask the front desk. 아하, 영국 발음은요. ask를 ask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front desk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도 답이고요. 또는요. I'll find out. 알아볼게. I'll find out. 이런 거 나와도 답인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답이 B번인데 선생님 쉽다. 이랬는데 혹시 여러분이 B가 뭔가 불확실했어요? 그럼 C가 절대 아닌 거 뜨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C 한번 들어볼까요? C. The hotel is fully booked. The hotel is fully booked. 그렇죠. 자, 쿠마가 어느 방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이랬는데 호텔이 예약이 꽉 찼어. 이건 절대 아니었네. 오케이. 정답은 B번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파트 2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풀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그렇죠. 자, 수업은 잘 이해되셨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 파트 2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했던 포인트 있잖아. 그지? 최대한 속어법 잘 이용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답보다는 우회적인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많이 익히고 또 많이 쓰고 기억해야 되니까 이제 메모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써놓은 거 자꾸 읽으시고 이러면. 그래서 가볍게 샘플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파트 2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일단 이번 영상들 선생님이 파트 2 오리엔테이션 한 거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 영상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뽑아드린 강의죠. 이은영 토익의 이은영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영상들에서 파트 1과 파트 2 꿀팁들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 영상 다 보신 거세요? 아직 안 봤어요? 이거 끝나고 꼭 봐야 돼. 이 수업 끝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파트 3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우리 파트 3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봅시다. 이렇게 질문이 3개가 딸려 나와 대화문 하나에.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들어봤죠, 여러분? 문제 보기를 미리 읽어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다 읽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핵심 키워드를 쏙쏙 뽑아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키워드 잡는 연습 한번 해보자. 자, 47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가 떴네요. 여러분, 이렇게 큰 따옴표가 뜨면 옆에 쓰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화자의도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고득점자를 위한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리냐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이 큰 따옴표 문장 바로 앞뒤 대사를 듣고 푸는 문제야. 바로 앞 또는 바로 뒤 또는 앞뒤 다 들어야 풀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보기의 키워드를 잡는데 우리가 이런 48번이나 49번 같은 이런 일반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그렇지. 자, 남자 say 모바일 앱이죠. 이거 키워드죠. 보기 쫙 보시고 명사 위주로 구성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이냐 뭐 플레이스 찾는 거냐 아니면 언어. 그죠? 보통 명사가 중요하긴 하죠. 그다음에 currency 해서 줄이나 동그라미 쳐가지고 키워드 잡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49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요 여자에게 뭐를 주겠다고 하냐 해서 키워드 뭐야? 남자 기부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기의 명사로 구성돼 있어서 뭐 지도냐 책이냐 아니면 전화번호 분야 아니면 매뉴얼이냐 이렇게 잡으셨는데 47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다른 문제들은 보통 이제 보기의 키워드를 명사 위주로 잡으면 이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아니면 동요로 바뀌거나. 근데 이런 화자구도는요 답을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건 키워드를요 최소 2단어, 최소 두어 단어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답을 말하지 않는 유형이야. 전이나 후 대사를 두고 푸는 문제니까. 자, A번은 키워드가 뭘까요? 그렇죠. 직업 제의를 뭐하다? 거절하는 거죠. 해외에서. 자, 일단은 직업 제의를 거절하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B번은 키워드가 뭐야? 그렇지. not blamed, accident에서 사고에 대해서 비난받으면 안 된다고요. 자, C는 뭐다? 키워드가 너버스하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뭔가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 불안해하는 거고요. 자, D번은 뭐다? 그렇지. not no answer. 최소 2단어, 두어 단어 키워드 잡으라고요. 자, answer 답을 모른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봅시다. 47번 볼게요. 자, 우리 화자우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기 아까 읽은 상태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토익에서 파트 3든 4든 똑같아. 자, 첫 번째 문제는 95%예요. 첫 번째 문제는 듣자마자 답이 풀리는 경우가 95%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 47번 가겠습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첫 번째 conversation. 문제 듣자마자 풀릴 수 있다. Candice, how are your preparations for relocating to the Tokyo office going? Well, I've never spent any time abroad, and I need to find an apartment there and learn how to get around. Isn't someone there supposed to help you get... 자, 요 정도만 듣고도 선생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대본을 보니까요. 자, 너 있잖아. 이전하는 거 있잖아. 이전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문제는 듣자마자 풀린다니까 95%. 그러니까 뭐래 반응이? 나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잖아. 나 거기 아파트도 찾아야 되고 how to get around. 길 다니는 어떻게 길을 다녀야 될지. 그죠?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분 이 문장을 말한 의도는 뭐 같아요? 자, 보기 봐봐 여러분. 직업제의 거절 아니잖아. 그렇지? answer를 모른다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상태? 뭔가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상태. 정답은 누구? nervous change에서 정답은 누구다? 자, C번으로 바로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화자우도는 들린 단어 찍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문맥, 앞뒤 문맥, 그죠? 보고 찍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혹시 여러분 47번 이거 헤매고 있나? 괜찮아. 일단은 버리시고요. 바로 48로 넘어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요. 우리 48번 봅시다. 보통 답은요. 들리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풀린 경우가 95%입니다. 자, 48번 바로 시선 가셔야 됩니다. 47번 혹시 뭐지 헷갈려. 일단 넘어가요. 48 갑니다. 자, 남자 say 모바일 앱입니다. 키워드 뭐라고? 남자 모바일 앱이라고요. 보기 이미 읽은 상태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바로 연연 쭉 들어볼까요? help you get settled when you arrive? Yes, but I don't know anybody in Tokyo other than the people I'll be working with. Why don't you use the mobile app called Getting Around? 여러분 들으셨어요? 모바일 앱 들었지? 자, 초집중합니다. 답에 대해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It will link you to a network of residents there in Tokyo who are in the same situation as you. I think that will be a very useful social connection.
소셜 커넥션까지 들으셨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자, 쭉 듣다가 뭐야? 지금 모바일 앱이 나오는 순간 초집중. 뭐라고 나와요? 너를 뭐다? 링크 해준대. 연결시켜줄 거다.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뭐다? 뒤에 보니까 소셜 커넥션이 될 거야. 딱 듣고 여러분 바로 뭘로 연결시켜야 돼? 그렇지. A번 딱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바로 4구 가겠습니다. 답이 연이어 쉴 틈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49번 볼게요. 자, 남자가 기부하겠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잖아. 그지? 보기 다 읽은 상태고요. 쭉 들어봅니다. I've never heard of it, but I'll check it out. Thanks. I've got a great travel guide for Tokyo that has lots of good information too. It helped me when I was there last year. I'll give it to you tomorrow.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까 트래블 가이드가 있다라고 했던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남자가 주겠다고 제의한 게 뭐냐 이랬잖아. 그래서 남자 대사 딱 떴는데 트래블 가이드 딱 들었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나오다가 갑자기 뭐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딱 한 거야. 많은 분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은요. 남자가 내가 뭔가를 너에게 그냥 기부할게 해서 기부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올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남자가 나한테 뭐뭐가 있는데 말이야. 그거 있잖아. 어떤 정보를 뭐 블라블라 갖고 있거든.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남자 기부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전체 내용 이해하시면서.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뭐다? 가이드가 있는데 블라블라 나오다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이랬잖아. 이 가이드의 동요가 뭐야? 그렇지. 바로 B번 북을 딱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자,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50번에서 52번 한번 우리 풀어볼 건데요. 여기 또 뭐가 있어? 화자우도 보이네요. 자, 제가 화자우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고득점자를 위한 문제라고 얘기했었어요. 50번 같은 경우 보기 쫙 보셨고요. 자, 화자들이 어디서 일하냐? 키워드 뭐야? 그렇지. where 화자들 work죠. 자, 보기를 봤더니만 뭐 명사인데 뭐 다 알고 있죠. 창고. 이거는 뭐다? 병원이고요. 이건 medical school. 이건 construction company로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답으로 될 때요.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간접적으로 어떤 단서를 딱 주고 유추해서 답이 나오게끔도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답이 hospital이라 병원이야. 그러면 어떤 데서 나올 것 같아? 뭐 nurses가 나오거나 아니면 환자, patient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medical school. 스쿨이 답이면요. 뭐 학생이라는 뭐 student라던가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어쨌든 첫 번째 문제 듣자마자 답이 나올 것 같고. 자, 51번 갑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두 문제가 연이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자우도 문제. 자, 큰 따옴표 바로 전이나 후에 단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50번과 51번 연이어 풀릴 수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문맥을 보면서 푸는 문제니까 화자우도는. 자, 데이브가 뭐다? 메디컬 파일을 의료용 파일을 다시 준비해야 된대요. 이 문장을 말할 의도가 뭐냐? 이건 절대 답을 말 안 하는 유형이라 그랬었죠. 자, 보기의 키워드 뭐다? 최소 두어 단어 잡는다. 오케이? 자, A번은 키워드가 뭘까요? 병원이 뭐다? understaffed. 직원이 부족한 거. 오케이? 일손이 부족한 거고요. 이거는 뭐다? 여자가 call Dave 해야 된다. call Dave. 자, C번은 뭐야? work finish soon. 오케이. work 곧 끝나야 된다. 일이 곧 끝나야 된대요. 자, D번은 뭐다? 동료가요. miss a meeting 할 거래. 키워드 뭐야? miss a meeting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52번 보시면요. 키워드가 뭐예요? 다음 달. 그렇지. 다음 달에 뭐가 있을 거냐? 명사 쪽에 동그라미 칠하니까 자, 세미나냐? 그 다음에 수리, 레노베이션이냐? 또는요. 트레이닝 세션. 트레이닝이 들리겠지 뭐 답이라면. 자, D번은 뭐예요? new employees가 도착한다. 키워드 new employees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50번 첫 번째 문제구나. 첫 번째 문제 듣자마자 바로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보기.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제 듣자마자 풀 확률 굉장히 높아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자, Carl, what are you doing this afternoon? I'm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to the other nurses at today's meeting. You are? 선생님은 딱 듣자마자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그렇지. 여러분 답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보다는 단서를 딱 주고 답을 찍게끔 한다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자, what are you doing? 오늘 왜 뭐 할 거야? 여자가 이게 물으니까요.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여긴 널스즈라고 들었어? 자, 오늘 회의에서 내가 간호사들한테 발표를 하려고 할 예정이야 이랬잖아. 답은 누구다? 그렇지. 하스피tal로 가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요. 51번을 볼까요? 자, 이 문장을 말한 의도가 뭐였냐? 기억나세요? 데이브가 파일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말한 의도가 뭐냐? 여러분 앞두 문제 연어 동시에 나온 경우 굉장히 많고요. 화자 의도니까 특히 더 앞에 내용과 연결돼서 답이 단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I thought Dave was doing that. Dave has to reorganize some medical files. I see. 여러분 IC가 나오는 순간 뭐다? 끝났다는 거야. 단서. 오케이? 자 일단 대본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앞두 문제 내용이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 두 번째 문제가 화자 의도잖아요. 그죠? 자, 나 발표할 거야 이러니까 너 발표한다고 회의에서? 나는 데이브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뭐라고? 데이브는 지금 파일을 준비해야 돼. 이 말은 뭐다? 데이브는 회의 안 가. 이 소린 거야.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거. 자, 회의를 미스한다 그럼 뭐다? 회의 안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will not attend. 참석 안 할 거야. 요거를 뭐다? 살짝 변형한 거지 선생님이 민서 미팅으로. 괜찮죠? 요 정도? 오케이. 정답은 누구다? D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51번 놓쳤어? 괜찮아. 52번 준비해야지. 어차피 51번은 고득점자, 만점자를 위한 문제니까 여러분 목표가 뭐 800대다 그러면 너무 화자오도 틀린 거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버리세요. 자, 바로 52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는 괜찮을 것 같죠? 다음 달. 그치? 자, 질문도 아주 심플해. 다음 달이고요. 보기도 어때요? 딱 보이잖아. 한눈에 키워드가. 그렇지. 명사 보이세요? 세미나 또는요. renovation, 또요. training. 아까 했잖아. 우리 키워드 잡는 거. new employees인데요. 한번 쭉 들어볼까요? 쭉. Anyway, what's the presentation about? I'm going to discuss the renovations which are supposed to happen on our floor next month.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세요. 학생들이 왜 이 문제를 놓치냐면 다음 달이 키워드잖아. 근데 다음 달을 기다리는 거야. 그죠? 내용을 다 들으면서 다음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달 듣고 들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잖아. 전체 흐름 이해하면서. 자, 답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m going to discuss the renovations which are supposed to happen on our floor next month. 봐봐. 레노베이션 나오고 뭐다? 좀 이따가 다음 달 하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 토익 시험에 요즘에. 자, 봅시다. 대본. 아니 질문 보기 봤을 땐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학생이 이걸 놓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까 화자오도 생각하다가 나 이거 헷갈려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답이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다? 다음 달을 기다리면 안 돼. 답이 먼저 나오고 다음 달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보세요. 대본. 자 여기 보시면 자 레노베이션을 토론할 거야. 다 듣고 있어야 돼. 바로 연휴 나온 거잖아. 51번 찍고 바로 좀 있다가 바로 나온 거거든. 자 레노베이션 나오고 뭐다? 이것이 하프날기로 되어 있다. 언제? 다음 달.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정답은 누구? 레노베이션. 어머나 이 문제를 틀리면 돼야 안 돼? 그리고 이건 봐봐. 들린 단어 그대로 똑같이 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놓친다니까 학생들은. 오케이? 레노베이션 사실 동의어로도 많이 나오죠. 동의어 뭐예요? 그렇죠. 레노베이션의 동의어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그치? 봐봐. 들린 단어 똑같이 답인데도 이렇게 놓친 상황인데 어휘 바뀌었으면 더 틀렸겠는데? 그쵸? 자, 동의어 뭐라고요? remodeling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뭐 세미나가 답이다. 세미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워크숍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들린 단어가 답인데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파트 3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흘러가는지 아실 것 같아요?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요, 그래픽 문제 푸는 방식 선생님이 또 알려줘야지. 자, 그래픽 문제 푸는 방식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자우도 푸는 방식 얘기했었고요. 이번엔 그래픽 문제 푸는 방식. 자, 그래픽을 보래요. 남자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냐. 이때 what information은 원래 이 about 뒤에 있던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키워드 잡을 때 조심해야 돼. 아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사가 중요했을 거 아니야. 키워드가. 근데 이거는요. 답을 말하지 않는 유형이야. 그래픽을 보면서 푸는 문제니까. 그러면 키워드를 what information으로 잡으면 절대 안 돼요. 답을 얘기 안 합니다. 어디가 키워드다? 남자가 question. 여기가 키워드야. 오케이? 뭐라고요? 남자가 물어보는 거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다? 그래픽 문제는 답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이 명사를 들려주지 않고 명사가 아닌 정보를 들려줄 거야. 그럼 그래픽 보세요. 자, 보기에 있는 요애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딜 들려줄 것이야? 여기를 들려주겠죠. 여기 부분을. 그래서 여기를 시선을 두셔야 돼요. 여기가 보기나 마찬가지야. 푸는 방식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63번 볼게요. 키워드. 남자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키워드 뭐야? 남자 컨선드죠. 자, 보기가 길어요. 자, 키워드 일반적으로 명사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의문사가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지. 그러면 이건 의문사도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자, who, where, what,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죠. 자, 그 다음에 when transfer 해서 의문사 플러스 명사 신경 쓰라고요. 자, 그럼 뭐야? where money. 여기서는 뭐 what 신분증 괜찮고 D번은 뭐다? when transfer 이체 금액 언제 도착하냐 이건데 when transfer. 자, A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소포는 맞아.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 동사가 더 시선이 들어가긴 해요. 누가 서명하냐. 왜냐하면 명사가 보통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사가 의미가 더 강하고 중요할 때는 동사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사인으로 잡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자, 카피어 다큐먼트가 있어 여러분. 또는 뭐 프린터 다큐먼트야. 자, 보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서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은 카피를 잡을 것 같아, 키워드로. 왜? 카피하고 프린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동사를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동사가 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키워드로. 어쨌든 자, 남자 걱정하는 거 요 의문사하고 뒤에 명사, 그죠? A는 뭐 사인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who sign. 자, 이번 64번 볼까요? 자, 남자 say store입니다. 키워드 뭐라고? 남자 store. A는 뭐다? 그렇지. 자, 직장 근처다. 워크플레이스가 직장이죠. 자, B는 키워드가 뭐야? 주말에 오픈한다 이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C번은 뭐다? 수년 동안 영업해 왔대요. In business for years가 키워드고요. 자, D번은 키워드가 뭐야? top floor, 꼭대기층이래요. 이 정도 키워드 잡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듣자마자 풀릴 확률이 95%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집중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첫 번째 문제. Questions 62 through 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form. Hello, I'm here to wire some money to Brazil. No problem. Have you filled out the form? Yes, I have. $12 is the correct amount, right? 들었어, 여러분?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보세요. 바로 나왔잖아. 조금 이따 바로 나온 거지. $12. 제가 얘기했잖아. 이쪽을 들려줄 거라니까. 이쪽. 보세요. 그죠? 남자가 물어보는 거. 요거에 집중하는 거지. 여기를 what information이 키워드가 아니고 남자가 뭘 물어보지 집중하고 키워드가 남자 퀘스천이니까. 그 다음 오른편 단어. 그렇지. 12달러 딱 든 순간 이거 바로 찍고 어떻게 가야 돼? 그 다음 문제로 빨리 시선 가셔야 됩니다. 갑니다. 63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 뭐였어? 아까 남자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키워드 잡은 상태입니다. 자, 쭉 들어보겠습니다. 쭉 들으세요. That's right, since you're sending less than $1,000. Great. In addition, this transfer is urgent. I'm worried that my friend won't get the money very quickly. How long will it take for him to get it? 그렇지. 자, 보세요. 아니, 남자가 딱 얘기하잖아. 남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남자가 뭘 걱정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남자가 봐봐. 뭐라 그래? 야, 이 트랜스퍼 급해! 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한다. 도시험에요. 워리드하고 컨선드는 동의어로 너무 유명하지 뭐. 그쵸? 자, 나 걱정돼. 친구가 돈을 매우 빨리 못 받을까 봐. 야, 그 사람, 친구가 돈 받으려면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이제 뭐 걱정하는 거야? 그렇지. 아까 키워드 잡으셨죠? when transfer가 내가 키워드라 그랬잖아. when transfer. 오케이, 맞네요. 정답은 누구? D번이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번은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이번은요. 자, 보세요. 남자 say store. 남자가 가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자, 키워드 잡자. A는 뭐야? 직장 근처. 아까 이미 다 읽은 상태죠. 오픈 위켄드. 그 다음에 수년째 영업한다. D번은 뭐였어요? 꼭대기층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쭉 들어보자. Don't worry, most of our transfers take fewer than 4 days to go through, so your friend should have this money by Friday. Excellent. I'm so glad that your store just opened. You're located 1 block away from my place of business, which is really convenient for me.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자,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남자 say store잖아. 그래서 남자 대사 딱 뜨면서 뭐라고 그래? 너의 가게가 막 오픈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쁘대. 그러면서, 근데 뭐다? 위치에 있는데, 한 블락 떨어져서, 내 업체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편리하다. 이걸 어떻게 바꿨어, 여러분? 그렇지. 직장 근처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좋다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듣고 여러분 바뀐 표현, 바뀐 어휘를 바로 딱 찍고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 보기 읽고 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놓친 문제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의 지금 파트 3 꿀팁이란 주제로 지금 세 지문 한번 샘플로 풀어보셨는데요.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으면서 유익했나요? 여러분 파트 3 진짜 별거 아니야. 내용 자체가 굉장히 대화문이기 때문에 캐주얼하고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연습을 해야 돼? 미리 문제 보기 읽고 대비, 들으면서 답을 팍팍팍 찍고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빨리 그 다음 문제 보기 읽고 있다가 또 바로바로 찍고, 놓친 건 뭐 한다? 그냥 과감히 버린다. 그 연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요 같은 거 뭐야? 그렇지. 좀 봤을 때 대본 리뷰하면서 내가 이거 맞추긴 맞췄는데 아니면 틀렸거든? 근데 동요가 조금 쓸만한 가치가 있어. 노트에다가 뭐다? 동요 적거나 또는 paraphrasing, 바뀐 어휘, 표현 같은 거를 이게 집어게 쓰고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지금 공부해 보셨는데요. 파트 3 어떻게 푸는지 괜찮으세요? 우리 다음번 또 영상에서 선생님이 또 더 좋은 강의로 만날 거니까요. 이 정도로 이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뽑아드린 강의죠. 이은영 도익의 이은영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파트 3 영상에서 질문과 보기의 키워드 잡는 방법 알려드렸었는데 영상 다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이거 끝나고 꼭 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파트 3하고 파트 4는 푸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파트 4는 성우가 1명 나온다. 그 차이입니다. 파트 3는 대화문이니까 보통 2명이 나오고 가끔 3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파트 4는 성우가 1명이야. 그러면 1명 말만 들으면서 답을 바로바로 찍으면 되니까 장점 아니야 이게. 그치?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파트 4가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파트 4는요 들리는 사람 그리고 독해가 되는 분에게는 사실 파트 4가 더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성우 1명이 나오기 때문에 파트 3처럼 남자 여자 신경 안 쓰고 1명 말만 들으면서 답을 바로바로 찍으면 되니까 더 쉽다라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이게 더 괜찮다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질문과 보기 키워드 잡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파트 4 갑니다. 80번부터 82번 세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질문 보기 키워드 잡아봅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그렇지. 턱의 퍼포스,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 보기 키워드 잡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위주로 잡아라? 내가 파트 3에서 강의했었잖아. 그렇지. 푸는 방식 똑같다니까. 명사 위주로. 자, 회사 정책이 키워드구나. 자, B는 뭡니까? 첫 번째는 팔러스, B번은 뭐다? 애니버서리. 창립 기념일. 자, C번은 뭐다? 그렇지. 수상자구나. 수상자. 자, D번은 키워드가 뭐야? 직원에게 검사를 알린다. 요건 키워드가 검사네? 오케이. 그 다음 81번 갈게요. 자, 최근에 뭐가 증가했냐? 이게 키워드구나. recently increased 한 거.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기를 봤더니만 주의할 점이 있다, 여러분. 지금요. 인터넷, 온라인 웹사이트가 원래 이거 다 동요인 거 알죠, 여러분? 그렇지. 기억해. 보기에 여러분. 동요가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동요가 아닌 부분이 답을 결정 지을 거야. 자, 그럼 A번은 키워드가 뭐야? 서비스 대금.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수익이고요. 자, C번은 뭐다? 웹사이트 트래픽 하면 이때 트래픽이 어떤 차량이 아니고 뭐죠? 그렇지.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지. 방문객을 얘기하는 거야. 자, D번은 키워드가 뭘까? 그렇지. 고객들의 넘버고요. 되셨어요? 그냥 82번 빠르게 잡습니다. 키워드. 자, 티나가 다음 주에 뭐 하냐? 티나 다음 주구나. 오케이. 자, A번 키워드 뭐죠? 명사 위주로 빨리 잡는 거야. 온라인 사용 지침서. 튜토리얼 하면 뭐다? 사용 지침서예요. 자, B번은 키워드 뭐다? 고객이고요. 자, C번은 자보자. C하고 D는 보니까 명사가 C는 콜스고 D번은 인턴인데요. 근데 선생님 C번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더 티칭 쪽에 더 가긴 해. 왜냐면 그냥 수업은 그냥 클래스잖아. 그치? 이 질문이 뭐야? 행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가르치다. 요 동사가 더 시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인턴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행위이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80번부터 한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턱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문제는요. 95% 듣자마자 앞부분 초반부에서 풀린 경우가 많다니까. Questions 80 through 82 refer to the following talk. 갑니다. 자, Good morning, everyone. Thanks for attending today's meeting. First, I'd like to announce that the employee of the month for August is Tina Rendon. Tina has been an employee here for the past 7 years.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요, 턱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는데, 자, 직접적으로 수상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기 들었어요, 여러분? Employee of the month에서 8월의 직원이 누구다? 티나라고 한 거잖아. 선생님 얘기했지. 파트 4는 독해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수상자라고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올해의 직원이 누구누구다. 이게 바로 뭐야? 수상자를 발표하는 거지. 끝났습니다. 정답은 누구? 정답은 누구? 그렇지. C번이 되는 거야. C번. 딱 체크하고요. 혹시 놓쳤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 문제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시선. 갑니다.
자, 81번 볼게요. 자, 최근에 증가한 거 뭐냐 이랬죠. 아까 키워드.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웹사이트 동의어니까 이쪽 신경 쓰라 그랬죠. 제가 이 뒤에 이제 명사 위주로. 그죠? 자,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쭉 듣는 거야. 그죠? 자, 뭐가 최근에 증가했을까 쭉 들으세요. Is Tina Rendon. Tina has been an employee here for the past 7 years, and it has been this year that she's really started to make a mark. 최근 증가. She has recently posted advertisements on a variety of social media websites, which has made our company more visible in the industry. Thanks to her efforts, internet traffic to our website has soared. Actually, in the past 3 weeks, 자, 여러분 지금 increase라고 안 했지만요. 동사 뭐 들었어요? 자, traffic도 들리고요. internet traffic to our website has soared.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파트 4는 독해력이야. 어휘력도 중요하고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자, traffic이라는 단어 들었지?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traffic. 그 다음에 뭐야? 증가다 이 동사를 뭘로 바꿨어요? 자, soar. 들었어요, 여러분? 자, soar라는 동사가 뭐다? 급증하는 거야. 그렇지, 그죠? 자, 여러분, 보기만 동의어로 바뀌는 게 아니고 보기만 어휘가 바뀌어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도 단어가 바뀐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이 맞췄을 것 같아요. 트래픽을 확실하게 들었잖아. 그죠? soar를 못 들어도. 자, soar는 뭐다? 급증하다. 자, increase하고 동의어로 출제한 거지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2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82번. 바로 찍고. 자, 티나가 다음 주에 뭐 할 거냐? 이건 좀 쉬워 보이네. 아까 키워드 명사 위주로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티칭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수업을 티치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인턴을 고용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Actually, in the past 3 weeks, our website has drawn 30% more visitors. In addition, next week, Tina's going to be teaching a class on online marketing. 여러분 들었어요 아까? 그렇지. 자, 티칭이라고 분명히 나왔지. 그렇지. In addition, next week, Tina's going to be teaching a class on online marketing. 그렇지. 자, 들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좀 쉬웠어. 왜냐면 다음 주가 나오고 티칭어 클래스 했으니까 쉬운 거야. 그치? 근데 우리 파트 3 영상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왜냐면 다음 주하고 답이 안 나오고 답이 먼저 나오고 다음 주 뭐 답이 먼저 나오고 다음 달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괜찮았어. 왜? 다음 주 하고 바로 답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문제 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라도 잘 들어서 딱딱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오케이, 넘어갈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화자우도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제가 파트 3 꿀팁 영상에서 화자우도 문제 푸는 방식 얘기했었는데요. 동일하게 파트 4도 적용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화자우도. 이거는 만점자를 위한 문제야. 자, 일단 83번하고 84번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톡은 누굴 위한 거냐? 자, 파트 4는요. 성우가 한 명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 자, 파트 3였으면 뭐 남자 누구야, 여자 누구냐 이렇게 나오지만 파트 4는 뭐다? 성우가 한 명 나오지. 그러면요. 질문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와.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질문 잘 봐봐. 이거 화자 누구냐야? 청자 누구냐야? 이 톡은요. 자, 보세요. 이 의문사를 뒤로 보내세요. 자, 그러면 이때 who가 가네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톡은 누굴 위해서 의도된 거냐? 즉, 이거는 누구? 자, 이거 질문 뭐야? 청자 누구냐야? 화자 누구냐? 그렇지, 청자. 옆에다 써야 돼. 청자, 정자, 정자. 오케이? 자, A번은 뭐야? 그렇지, 식당 주인이다. B번은 상사고요. C번은 영업사원. D번은 공연자. 공연하는 사람. 빠르게 훑어. 그 다음 넘어가. 8사 갑니다. 근데 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아니, 첫 번째 문제는 정자 누구냐? 사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거든? 근데 두 번째, 이거 주제가 뭐냐? 선생님 느낌 확 와. 앞두 문제, 연여 동시에 풀릴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앞두 문제, 연여 동시에 나올 때 굉장히 오답이 높으니까 시선을 앞에 두 문제 좀 같이 동시에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크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A번 키워드 뭐야? 뉴, 칼리그, 동료. 근데 동료가 잡을 때는요,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동료 또 뭐가 있지? coworker. 그 다음에요, 우리 동료, associate까지 한번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번은 뭐야? 워크샵 스케줄이고요. D번은 컴피티션, 대회네, 대회. 뭐 동의어 컨테스트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D번은 키워드 뭐야? 생산성. 자, 그 다음 85번. 화자우도 문제 푸는 방식. 뭐라고? 큰 따옴표 전이나 후 내사 듣고 푸는 거라고. 앞뒤 내용 듣고. 자, 일단 봅시다. 자, 근데요. 자,
이 건물 1층에 델리가 있다. 이 델리가 뭐냐면 우리 샌드위치, 뭐 샐러드 파는 가게 있지. 그냥 가게인 거야. 스토어야, 스토어. 오케이, 델리는. 어쨌든 자 보세요. 건물 1층에 델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 최소 뭐다? 그렇지. 보기의 키워드 뭐라고? 최소 두어 단어 잡으라고 했었지. 화자우도는 답을 불러주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앞에가 주어가 다 똑같구나. 그럼 뒤쪽에 시선 두면 되겠네. 뒤쪽을 키워드를 잡으세요. 최소 두 단어, 두어 단어 잡으라고요. A번 키워드 뭐야? 오더 런치 해야 된다. B는요? 자, 오투는 뭐뭐 해야 한다 이 말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야. 자, 뭐라고? 만나야 돼 델리 근처에서. 자, 7번은 뭐다? 바이해야 돼 푸드를 델리에서. 오케이? 만나자는 걸까? 델리 옆에서 근처에서 아니면 음식을 사라는 걸까? 자, D는 키워드 뭐야? 겟 런치 하래요. 케이터링 서비스가 뭐야? 출장 뷔페 업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출장 요리 서비스로부터 음식을 사야 되냐? 음식을 겟해야 되냐? 이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83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요거 들어봅시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alk. 첫 번째 문제. Welcome everyone to today's workshop on presentations. I've been asked by your supervisors to give you some tips on improving your sales presentations. 자, 이 문제 여러분 진짜 이거 쉬운 문제 아니다. 우리 초보자들 학생이 어떻게 푼지 아세요? 보통 이제 기초만 가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앞부분에 답이 잘 나오고요. 들린 단어 찍으면 거의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100% 아니야 그거. 들린 단어가 오답이 될 때 그게 굉장히 배점이 높고 고급 문제야 이게. 자 어떤 분은요. 뭐 슈퍼바이저가 들린 것 같아서 이걸 찍는 분이 계세요. 초보자분들. 안 들리면 그렇지. 들린 단어 그냥 찍는 경우가 많죠. 들린 단어가 답이 잘 되는 건 맞지만 들린 단어도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보기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너의 뭐다 상사에 의해서잖아. 지금 질문이 뭐라고요? 청자 누구냐였잖아. 화자 누구냐 아니에요? 이거 청자 누구냐 했는데 상사를 찍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죠? 자 뭐라고 했어? 뒤에? 아 그렇지. 당신의 sales presentation 보이세요? 너의 영업 발표를 개선시키는 거에 대한 조언을 주라고 상사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거지 상사가 청자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너의 영업 발표래. 그러면 대상은 누구야? 대청자 누굽니까? 그렇지. 영업사원인 거지 C번.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려 학생들. 그죠? 들린 단어가 오답으로 나온다고 함정으로. 오케이? 그래서 앞부분 여러분 좀 조심하자. 들린 단어 무조건 답 아니에요. 답이 좀 잘 되는 거지. 그지? 배점 있는 걸 맞춰야 되는데 자꾸 배점 없는 거 맞추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갑시다. 8상 갑니다. 자, 요 톡의 목적이 무엇이냐 쭉 들어볼까요? If you are able to give great presentations, you can improve your selling power. First of all, I'm going to provide you with some ways to reduce your anxiety level and to create memorable content. Then you'll learn the best ways to answer questions from audience members.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앞두 문제 뭔가 내용이 연결되면서 앞두 문제 동시에 연이어 풀릴 것 같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뭐다? 월크샵에 온 거 환영한다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월크샵의 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우선요. 뭐 할 거다? 당신한테 뭘 줘? Provide A with B잖아. 여러분한테 뭘 준다? 방법. 자, 어떤 걱정 레벨을 어떤 불안 레벨을 감소시키는 방법 뭐 준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그리고 당신은요 어떤 방법? 앤서하는 방법. 청중의 질문에 앤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래. 이게 월크샵에 뭐를 나열하고 있는 거야? 일정을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 정답은 누구예요? B번이야. 그 학생이 왜 못 찍는 줄 알아? 선생님 제가요 스케줄이 안 들려서 못 찍었어요. 연극 발음 쉐줄이 들려야 되는데 연극 발음 쉐줄 맞는데 스케줄하고 안 나와도 맞춰야 된다고요. 이런 게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앞부분에서 월크샵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 뭐다? 월크샵의 일정이 지금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B로 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정답이 팔로스였거든요. 그럼 학생들은요. 정책 이 단어가 나올 걸 기대해. 근데 정책이라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았었고요. 내용상 정책을 열거하고 있어서 정답이 팔로스야.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해도 맞출 수 있으려면 일단 독해력도 키우셔야 되고요. 들려야겠죠, 여러분. 그지? 자, 일단 자, 선생님이 뭐 이번 시간은 푸는 맛이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 85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화자우도 문제구나. 그렇지. 계속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 아까 질문 다 리뷰했잖아. 그지? 건물 1층에 델리가 있어. 이걸 말할 의도가 뭐냐? 계속 듣고 있으셔야 돼요. 언제 답이 튀어나올 단서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Throughout the day, we are going to practice these skills as much as possible. That's why your lunch break is so short that you can't leave the building.
but there's a deli on the first floor of this building.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뒷부분 봐봐. 당신의 점심 브레이크가 너무 짧아서, 자, so that이죠. 너무 뭐뭐해서 대디하다.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당신마다 건물 떠날 수가 없대요. 영국 발음은 텐낫의 축약 발음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아세요? can이라 그래. 다시 한번, I can't do it. 다시 한번, 나 그거 할 수 없어. 뭐라고 발음한다고? I can't do it. 영국 발음이요. 건물 못 떠나? 점심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그러면서 하지만 뭐라고? 근데 1층에 델리 있거든? 스토어 있거든? 이 말을 말한 의도는 뭐겠어요? 그렇지. 직접적으로 야 거기서 음식을 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화자 의도라고요. 정답 뭡니까? 그렇지. C번. 선생님이 키워드 잡으라 그랬었지. 아까 뭐였어요? 키워드가 buy food 델리였었잖아. 정답은 누구? 그렇지. C번으로 끝나버린 거야. 그렇지. 여러분 조금 눈치채서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혹시 이거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학생들이 보기가 길면 굉장히 많이 놓치세요. 왜? 들어야지 보기 읽어야지. 근데요. 보기를 빠르게 키워드를 빨리빨리 잡잖아. 그러면 그래도 맞출 확률은 올라간다. 이거를 the listeners need to listeners 블라블라 이렇게 읽지 말라고. 오케이? 키워드만 싹싹 뽑아서 동그라미 쳐놓고 줄 긋거나 바로바로 찍는 거예요. 오케이? 자, 혹시 이 문제 놓쳤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라고. 오케이? 자, 이번엔요. 우리 그래픽 문제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지. 자, 우리 선생님이 파트 3 꿀팁 영상에서 그래픽 문제 푸는 방식 이미 얘기해 드렸는데요. 못 들었죠? 강의 아직? 자, 그러신 분은 지금 들으시면 돼요. 푸는 방식 똑같다니까. 자, 96번 가겠습니다. 토론되고 있는 물품의 가격이 뭐냐? 그래픽 문제인데 설마 여러분 여기 이거 보고 있고 What's the price?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면 절대 안 되겠지. 그래픽 문제야. 들린 단어 찍는 문제 아닙니다. 자, 이건 키워드가 뭐냐면 금액 얼마야가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 그렇지. 토론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보기에 있는 이 금액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픽을 보면서 푸는 문제니까 보기에 없는 정보를 그래픽에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딜 봐야 돼? 그렇지. 여길 봐야지. 그래픽 문제인데 답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보기에 없는 정보가 그래픽에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건 테이블 다 똑같으니까 여길 잡으면 돼. 피크닉이냐, 페리오냐, 커피냐, 다이닝이냐. 페리오가 뭐야? 테라스, 아웃도어 스페이스, 야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이닝은 뭐야? 식사지, 뭐 식사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여기 쪽에 시선 두시고요. 되셨어요? 자, 96번 볼까요? 왜 고객들이 여기 언급된 테이블을 왜 좋아하니? Why customers like the table. 이게 키워드고요. 자, A번 보자. stylish 여기가 키워드네. 멋지대. 두 번째는 뭐야? put together. 이게 무슨 말이죠? 조립하다야. 뭐라고요? 조립하다. 자, C번은 뭐야? 내구성 있는 거고요. 이건 재활용 물질이 키워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듣고 있다가 들린 단어 찍거나 아니면요. 동료 딱 찍으면 된다. 오케이. 97번 볼게요. 이번엔요. 이건 너무 보기가 쉽고요. 질문도 너무 좋다. 박스만 동그라미 치면 돼. 뭐 상자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 이거잖아. 그치? 박스만 신경 쓰고요. 자, A번 바우처는 뭐야? 쿠폰이야, 쿠폰. 그치? 쿠폰이라고 나와도 여러분 A번 바우처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자, B번 보증서, C번 설명서, D번은 연장. 뭐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자. 95번.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는 듣자마자 앞부분에서 풀릴 확률이 95%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Questions 95 through 97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and price list. Windsor's Furniture is having a clearance sale, and right now, our patio tables are on sale for 60% off the regular price.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학생들이 또 발음 몰라서 틀리면 안 돼요. 자, 미국 발음은 페리오. 영국 발음은요? 영국 발음 아까 뭐라 그랬어? 패티오. 다시 한번. 미국 발음 뭐라고? 페리오. 영국 발음은 패티오. 딱 들었지? 그렇지? 보기 보세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여기 보이잖아. 그죠? 이 단어 딱 듣는 순간 요 옆에 있는 뭐야? $300 딱 찍으면 끝나는 거지.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다. 클리어런스 세일. 이게 뭐예요? 우리 RC에서 너무 중요한 복합 명사잖아. 그렇지. 재고 정리 세일이에요. 선생님 RC 강의 굉장히 좋은 거 알죠, 여러분? 선생님 RC 강의도 많이 들어주세요. 재고 정리 세일이 기출 표현이야. 클리어런스 세일까지 한번 생겨볼까? 오케이. 이번엔요. 우리 97번 96번이구나. 96번 갈까요? 자, 96번 봅시다.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랑 같이 질문 리뷰했었잖아. 테이블을 왜 좋아해? 이 언급된 테이블 왜 좋아해? 쭉 들어보자. Don't worry about delivery. You don't even need to visit the store. Just make an order online, and we'll deliver it to you at no extra charge. Our customers love this outdoor table because it can be assembled at home. 여러분 들었어 아까? 금방? 왜 좋아한다고? 집중. Our customers love this outdoor table because it can be assembled at home. 어셈블도 들었어요? 그렇지. 봐봐.
요런 왜 이거 틀린 것 같아? 그렇지. 어셈블리 들렸는데 어셈블이 없는 거야, 보기에. 그러니까 들려도 놓칠 수 있는 거야. 왜? 동의어 몰라서요. 그죠? 동의어 정리하라고요. 자, put together 갖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조립하다라 그랬지. 자, 동의어 뭐라고요? assemble. 그래서 혹시 틀렸다. 안 들려서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나 들렸는데 못 찍었어? 그럼 이거는 동의어를 단어를 모르는 거니까 오답 노트에 다 쓰라고. LCRC 구별할 필요가 없어. 같은 토익 단어야, 여러분. 노트에다 쓰세요. 꼭 put together 이퀄 뭐라고? assemble. 딱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까?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은 다른 기출 다 챙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그치?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달에는 put together가 들렸는데 그때 동의어 뭐였는지 아세요? 자, 보자. 다른 달 기출 문제 찍어줘야지. 다른 달에요. put together가 들렸거든? 그때 뭐였냐면 put together a report. 보고서를 준비하다 뭐라고? put together a report였거든? 근데 그때 put together의 동의어가 뭐가 떴는지 아세요? prepare. 뭐라고요? prepare. 연극 발음이었으면 prepare 하겠지 뭐. 연극 발음 뭐라고? prepare 하겠지 뭐. 자, 기억하세요. put together는 조립하다 의미도 있지만 다른 달에 뭘로 나왔었다? 준비하다. 뭔가를 준비하다 해서 prepare랑 동요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요것도 챙겨주면 너무 좋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끝났고 이번에 97번 들어가 볼까? 상자에서 뭐가 발견될까요? 이건 쉬울 것 같은데 쭉 들어볼까?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자고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다 강조했었어. 파트 3에서도 같은 말 했었지. 박스를 쫓으면 안 돼. 왜냐면 답이 나오고 박스하면 어떡할 건데. 박스만을 쫓는 분은 박스만 기다려. 내용을 안 듣고. 내용 들으면서 박스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쭉 가겠습니다. Home in a matter of minutes. It's a quick and easy process. The simple assembly instructions come in the box, so you don't even have to go online. 여러분 박스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Assembly instructions come in the box. 그렇지. 답이 먼저 나왔구나. 그렇죠? instructions라고 해서 보세요. 대본 볼까요? 자, 상자 나오고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답이 나오고 상자가 나왔네. 그래도 상자하고 박스가 아주 멀진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멀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예를 들면 설명서가 있는데요. 설명서에 어떤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설명서가 상자 안에 있어.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래도 이거는 좀 가까웠기 때문에 옆에 좀 붙어 있어서 쉬웠지만 항상 모든 이런 케이스에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파트 4 영상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자, 선생님 수업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정말 효과적인 수업이니까 선생님 강의요 LC든 RC든 구별 안 하고요. 들었던 거 또 한번 들어봐. 또 새롭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암기도 너무 잘 되고요. 자, 우리 AC 영상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파트 4는 독해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듣고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하고 뭐 쉐도잉도 중요하고 받아쓰기 뭐 중요하지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듣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해. 왜? 들려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죠? 항상 듣고 다니는 거 해주시고요. 독해 공부 많이 해주시면 파트 4는 저절로 점수가 오릅니다. 왜? 독해가 되면 문제 보기 키워드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빨리빨리 훑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들으면서 답을 빨리빨리 찍는 것도요. 시선 처리가 빠르게 그 다음 문제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파트 4 이런 대비가 가능하니까 선생님 말 잊지 마세요. 듣기는요. RC가 돼야 돼요. RC가 돼야 LC도 같이 오른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 오케이. 이번 수업이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